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드뱅크 코리아입니다. 혹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가 어떤 잡지인지 아십니까? 바로 태평양화학에서 만든 향장입니다. 1992년 1월에 발행된 향장 잡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32년 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영애 씨가 모델로 나왔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참 세월은 그대로 비껴간 그런 모습입니다. 볼거리가 많지 않던 시절 단순 미용 잡지가 아닌 교양지 수준의 읽을 거리를 제공하던 사회보였습니다. 약간 고답적인 모습입니다만은 신년사가 나와 있습니다. 태평양, 지금의 아모레 퍼시픽이죠. 창업주이신 서성환 회장의 신년사가 전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몇 차례 바뀌었습니다. 2011년부터는 지금의 아모레 퍼시픽 그룹이 됐습니다. 여자 형사기동대 지경순 경장을 인터뷰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참 꼼꼼한 것이요. 잠복 근무를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역할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화장도 참 중요하다. 역할에 맞는 화장을 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차 안에서 이렇게 화장하는 모습도 화장 미용 잡지답게 배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역시 명화 속의 여인상, 그래서 피에르 보나르의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 명화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전남일보 조덕송 논설 고문에 글이 실려 있습니다. 이어지는 페이지 역시 화장품 광고가 아니라 동아일보 논설위원입니다. 이종석 실장의 예절 바른 한국인이 그립다라는 그런 교양 수준의 글들이 실려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역시 조선일보 이규태 논술 고문에 92년이 원숭이 해 모양이죠. 그래서 원숭이 해의 교훈이라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말 바로 알고 바로 쓰기 해서 국립국어연구원 연구원의 글도 실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지금보다 한글에 대한, 우리나라 말과 글에 대한 사랑이 더 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년이어서 그런지 우리 전통 공예라고 할 수 있는 매듭에 대한 그런 기사도 실려져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이라는 그런 코너도 있네요. 노인 공경에 대한 그런 얘기인데, 소외된 노인의 모습이 내일의 내 모습일 수도라는 그런 독자 투고가 아주 인상 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노인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이 됐었군요. 한참을 가면 이제 그 화장품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파운데이션과 피부의 새로운 만남, 이렇게 해서 파운데이션의 기능, 쓰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또 화장품 얘기 뒤에는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패널로 많이 출연했던 조동춘 여사의 웃음의 화술이라는 그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회사 광고군요. 아모레 라무르 화장품 광고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 맞아서 새해 아침 어떻게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 실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 미용 그리고 K-뷰티를 이끌어갈 지금 세대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연령별 메이크업 어드바이스에서 30대, 20대, 40대 해서 이게 촘촘하게 어떻게 화장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되어 있습니다. 다시 교양 잡지 성격답게 계룡산 국립공원에 대한 그런 내용도 실려져 있습니다. 당시 인기 있었던 그 코너로 알고 있는데요. 독자와 함께하는 메이크업 실기해서 비포, 애프터를 선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실제적으로 백화점이나 오프라인에서는 유명 화장품의 경우는 실현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당시에는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부재했을 것 같고, 이렇게 인쇄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화장하는 방법을
이렇게 어드바이스한 그런 코너였던 것 같습니다. 자, 전면에 또 광고 나오네요. 이분은 오현경 씨입니다. 당시 서브 메이커였죠. 아모레 타이틀 미로 화장품 광고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생활정보 코너를 빌렸는데, 사실은 아모레가 그 당시 10년을 연구했다고 해서 빨래 박사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가 조금 묻어납니다. 서성환 회장의 신년사에서도 이 빨래 박사에 대한 기대감이 비춰져 있었거든요. 10년을 연구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10여 년간의 집중적인 자체 연구 끝에 전천후 식물성 세제인 빨래 박사를 개발하여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모레에서 상당히 92년 한 해에 주력했던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교양지 성격이라는 게 바로 이런 데서 묻어나는데요. 양귀자 선생의 연재 소설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요즘으로 봐서는 상당히 이채로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화장품을 파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 기업의 사회적인 책무를 조금이나마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묻어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경제 용어에서 경제신문사 기자가 꺾기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만화도 있습니다.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 기억하시죠? 추억의 강철수 화백의 그림 기억들 나실 겁니다. 만화 한 편까지도 이 무료로 보는 사회부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학 상식도 있습니다. 법률 상식도 있고요. 지금은 폐지가 됐습니다만은 생활 법률에서 간통죄 다뤘고요. 건강 상식에서 담석증의 새로운 수술법, 한방 미용의 원형 탈모증, 그리고 오프라인의 핵이죠. 애독자를 위한 퀴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짤막하게 이제 태평양 자체 뉴스를 싣고요. 역시 독자와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에 상당히 귀를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독자가 찍은 사진에서 여러 컷의 사진을 이렇게 실었습니다. 주부 그리고 여성들을 주로 상대했기 때문에 자녀 교육 그리고 자녀와의 어떤 소통을 위해서 어린이를 위한 그런 동화도 실었습니다. 한글 그리고 또 바른말 쓰기에 당시 상당히 노력을 하셨고 여러 곳에 투고도 하셨던 동화 작가 정채봉 선생의 동백나무란 어린이 동화가 실려져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요. 92년, 지금부터 32년 전이었는데 저도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어린이 화장품이 있었네요. 저자극성의 순한 베이비 화장품, 아모레 돌핀스 베이비. 화장품 용기도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아모레 돌핀스 베이비 화장품. 혹 기억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어린이 화장품을 썼다면 상당히 부유층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에도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도 자체 광고가 한 면 차지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는 코너에서 작곡가이고 또 예술원 회원이신 김동진 선생의 그런 근황도 실어놨습니다. 역시 마지막 페이지는 당연히 자체 광고입니다. 아모레 베스카인이라는 상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모레 화장품, 향장은 여러 가지 시초 그리고 시조라는 그런 타이틀이 많은데요. 사실은 1964년에 오스카라는 브랜드로 첫 해외 수출을 시작한 걸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전 세계가 열광하고 또 그 열광 속에서 우리나라 K-뷰티 향장 산업이 많이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향장과 같은 잡지를 발행하고 또 사회적으로 뭔가를 기여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K-뷰티의 뿌리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에게는 추억의 잡지, 묵가지죠. 사회보, 향장 1992년, 32년 전 사회보 오늘 함께 봤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